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채권이랑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주식 자체가 안전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금리가 5%가 넘어가면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는 뭐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랑 9.11 테러가 있었죠? 이때는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죠? 이때는 뭐가 있었죠? 코비드 19 있었죠? 지금 정부는 항상 위험이 터지면 금리를 내렸죠? 금리를 내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통 금리가 5%가 넘어가면 단기 금리가 빠지면요, 인버스 ETF를 사셔야 돼요. 인버스 ETF가 어떤 게 있냐면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버스 ETF는요, UVXY, SQQQ, 그 다음에 SPXU 이게 이렇게 있고요. 이건 변동지수 있잖아요. 빅스라고 하죠. 예, 그 빅스에다가 이제 1.5배만큼 인버스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QQQ, 그러니까 나스닥 있잖아요. 그 나스닥에 인버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있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금리가 빠지면, 단기 금리가 빠지면 인버스 ETF를 사시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때 그러니까 5%가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주식은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로금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회사채, 그러니까 하이힐드 인덱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에디트 그래프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 라인에 누르시고, 그러니까 회사채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나스닥을 치세요. 나스닥 그러면 여기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맷에 들어가서 여기에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대충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 그래프는 회사채고요. 이거는 나스닥 인덱스예요. 보시면 회사채 금리가 여기 올라가고 있죠.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보통 회사채가 5%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 시그널입니다. 예, 위험 시그널이고요. 근데 5%를 넘어서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회사채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 코비드 19 때도 보시면 그 회사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이힐드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위험 시그널이고, 그 위험 시그널을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 다르게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새롭게 그 장단기 금리차라고 있어요. 그 장단기 금리차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그 단기 금리 있잖아요. 단기 금리는 물가라고 해요. 그리고 장기 금리는 물가 플러스 경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장기 금리가 10년물이겠죠, 당연히. 10년물 채권은 금리겠고요. 그리고 2년물 채권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겠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클릭하냐면 이게 경기예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장단기 금리죠. 이건 나스닥 인덱스예요. 이때 9.11 테러 때 한번 보세요. 9.11 테러 때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죠.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스닥은 폭락을 했죠. 예.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장단기 금리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그때 나스닥은 어떻게 됐죠? 폭락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코비드 19 전에 장단기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가는 폭락했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년물이 장기금리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뺀 값이 단기금리가 2년물 채권금리예요. 그 금리를 빼서 만약에 역전되거나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금리가 5%가 넘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금리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예. 만약에 금리가 빠지면 단기적으로 인버스 ETF 아까 소개시켜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더 이상 그때부터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 회사채는 5%가 넘어가면 문제를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은 회사채 금리가 낮습니다. 정확하게 몇이냐면 한 3점 몇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회사채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회사채가 올라간다. 그러면 위험 시그널이고 그때부터는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를 많이 보냐?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었고 나스닥은 내려갔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금리가 역전이 되면 항상 나스닥은 또 내려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19 때도 채권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런 것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위험 시그널을 알 수 있겠고요. 주식, 채권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처분하시고 현금을 비축해 놓으셔야 이런 하락장에 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더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